이제 검찰의 생각은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시장, 그다음에 정진상 그 당시 정책비서관, 이제 정진상 실장, 네. 편지상 저는 이제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들이 이제 대장동 일당과 결탁이 돼 있다. 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결탁이 돼 있다면, 그다음에 검찰의 주장대로 정진상 실장이 천화동인 1호를 3분의 1 네. 지분을 뇌물로 받기로 약속을 했다면 뭔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돈을 주면 그렇게 많이 주는데. 결탁이 됐거나 뇌물을 받았으면 특혜를 줬을 것이고, 네. 거꾸로 특혜를 준 게 없다면 결탁이 되지 않았고 뇌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네.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었어요. 유동규 본부장한테 정진상 실장이 유 본부장한테 준 특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아하, 그 핵심이네요. 예. 정 실장이 뇌물을 받았다면 뭔가 혜택을 줬을 텐데 네. 무슨 혜택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정진상한테 받은 혜택이요? 저는 동생이라는 칭호를 받은 것이죠. 그 자체가 혜택 아니겠습니까? 대인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동생이라는 호칭, 칭호를 예. 받은 게 전부인 거예요. 아하.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동생이라는 칭호 이외에는 물질적 혜택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이어서 이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네. 자, 남욱동 대장동 일당이 요구한 게 크게 5가지다. 자, 이 하나하나를 이재명 시장이 들어줬는지를 물었어요. 네. 첫째, 이제 그 당시 이제 대장동이 한 30만 평 되는데 이 대장동 일당이 약 80% 땅을 확보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만 치르고 땅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민간 개발을 허용해 달라고 그래서 민간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이 땅이 어떻게 처음에 문제가 됐냐면 대장동이 성남시 전체에서 분당이 있고 동판교 있고 서판교 다 개발됐잖아요. 네. 이 대장동은 이른바 서판교 남쪽에 있어 남판교라고도 불러요. 이게 이제 개발될 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 거예요. 다 개발됐으니까 주위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이게 개발될 거다 했고 LH공사가 이걸 개발하겠다고 성남시로부터 공공개발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LH공사가 이 대장동 일당들의 로비에 의해서 개발을 포기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010년 6월 27일 날 LH가 포기하거든요. 네. 이런 이제 포기하면 이 대장동 일당은 당연히 자기들이 이제 민간 개발을 성남시가 인허가를 해줄 줄 알았죠. 그래서 이제 민간 개발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성남시에서 안 돼. 공공 개발할 거야. 아하. 거절했어요.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 이재명 시장이 그 성남시의 구도심, 그러니까 수종구하고 중원구가 구도심인데 네. 거기에 네모 반듯한 공원을 만들어주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게 네. 이제 그 지역이 일공단이 일공단, 있었던 예. 지역인데 일공단이 이제 다 공장에 나가고 그 빈토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일공단을 이제 공원화하는데 약 2,700억 원의 돈이 들어요. 네.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과 인공단을 결합합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그 개발하는 자는 사업자는 해야 된다. 일공단 개발을 무조건 옵션으로 해줘야만 되는 걸로 결합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예. 고려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대장동 일당이 이걸 결합 개발로 하지 말고 분리해서 해주세요라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에요. 안 돼, 결합 개발. 돈이 들어가니까 예. 이거 이거 비용 또 문제. 거절했잖아요. 세 번째가 이제 대장동 땅을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네. 토지 보상 방식이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대장동 일당은 환지 방식을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근데 이것도 안 돼. 수용으로 할 거야. 수용으로 됐습니다. 네 번째. 예. 대장동에 이제 아파트를 짓는데 어디다 아파트를 지을 거냐? 이걸 구획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장동 일당은 자기들 땅이 많은 곳으로
구획계를 지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들어줬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들이 요구한 건 부채꼴 모양인데 네. 성남시가 그린 구획계는 이게 손가락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그것도 안 들어줬어요.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그 시야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자 지정을 하는데 그것을 자기들로 지정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공개 경쟁 입찰해. 네. 이렇게 했거든요. 아하. 이 5개는 성남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럼 성남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5개 5대 요구 사항을 이재명 시장은 전부 거절했어요. 아하. 마찬가지로 이재명 시장의 비서인 정진상 그 당시 정책비서관도 거절한 거죠. 그러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하나하나 거절한 게 맞느냐 했더니 네. 유동규 본부장이 맞다고 그랬어요. 아하. 그럼 성남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결탁됐다고 볼 수 있어요? 뇌물을 받거나 결탁돼 있으면 이걸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결탁돼 있다면 그냥 초반에 땅을 80%는 확보했는데 그냥 민간개발을 허용해버리죠. 네. 민간개발을 허용한 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허용하고 나쁜 맘 먹으면 뒷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5개를 다 거절했단 말입니다. 하. 네. 이 대장동 사건은 사실은 이게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가 국민들이 그 사안을 이제 보고 이제 수사 결과 보고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뭐 수천억의 배임 혐의까지 이제 검찰이 들고 나오면서 다 재점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특혜를 받은 게 드러난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돈에 너무 막 심취해가지고 얼마 받기로 했다 진술만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이끌려 쭉 갔었는데 대장동 사안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면 이 돈을 뭐 돈도 돈이지만은 정말 특혜가 결탁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동규가 이제 저한테 이 질문을 하고 이제 네. 본인이 다 거절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반문을 했어요. 그렇지만 남욱동 일당이 주도했던 네. 컨소시엄으로 사업자가 선정됐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나한테 반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 선정의 권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본부장 당신이 기획본부장으로 있는 네.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자 선정의 절차를 책임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맞다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네. 자 성남시가 있고 성남시가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어요. 네. 아까 말한 5개 권한은 성남시의 권한이에요. 이재명 시장의 권한인데 이재명 시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거절했어요.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아하. 사업자 심사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채점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했어요. 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여기에는 유동규 본부장으로 있었고 기획본부장으로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이지 성남시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권한 네. 비춰 보더라도 이 성남시에 갈 일이 아니었다. 네. 갔다면은 이 5개가 받아들여지던가 5개 중 일부라도 받아들여져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네. 그게 안 됐다. 예, 예. 이 대장동 사건 저희가 몇 년째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것도 아마 몰랐던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검찰이 이 재판을 질질 끌면서 이 사안이 아직까지 지금 살아 있고 결론이 안 나고 있다.